쪽 이제 설명하면서 오늘 반도체 활동적 어떤 흐름 정도 얘기하고 뭐 영상 하나 보고 이제 직무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영상 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벌써 6시간, 7시간째가 됐네요. 7시간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거 하고 직무 쭉 하고 여러분들 같이 이 진행을 나누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페어 프로세스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 쉬는 시간 주신 분도 있는데 안 그래도 설명 드리려고 했었는데 같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얘가 우리 한 레이어를 만든다는 거죠. 레이어를 만든다. 그래서 공정 설계 직무자다. 그럼 내가 이 전체 쭉 이 한 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련되어진 뭐 저항을 본다든지 여기 아니 볼테지를 본다든지 여기에 속도 뭐 소위 뭐 저기 레프레시 특성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특성을 계속 본다는 거죠. 그런 거를 통해서 제품의 특성, 전자과적 특성을 주로 만들어주는 게 공정 설계 직무자인 거고 공정 기술 직무자 뭐라 했죠? 요구 공정, 요구에 관련된 CVD 메탈 공정, 포토 공정, 엣치, 클리닝 공정, 여기 뭐 CVD 메탈 디퓨전 이쪽에 CMP 공정 이렇게 단위 공정 들어가는 게 공정 기술 직무자들인 거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필요한 물질 무언가를 증착해야 돼요. 증착, 그렇죠? 증착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요. 그래서 여기 증착한 다음에 소위 이거를 평판 증착이라고 하죠. 증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잠깐만요. 그 다음에가 여기다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사진 찍는다. 노광 공정 되는데 그 말씀드렸는데 노광공정은 처음에 PR이라고 하는 거를 액체를 쭉 도핑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 포토 마스크 요거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빛을 쏴주는 거죠. 빛을 투과가 가능한 영역만 해서 빛이 맞아서 얘네들의 무언가 성질이 달라집니다. 성질 주로 뭐냐? 얘네들 약간의 중성기인데 얘네가 빛을 맞으면 약간의 산기로 바뀌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얘가 광화학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PR이라고 하는 게 성질이 변해서 빛을 받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애칭이 일어납니다. 애칭은 뭐냐? 여기에 우리가 플로린, 뭐 클로린, 아르곤 같은 가스를 부었는데 넣을 때 얘네가 왜 수직으로 일어나냐? 얘네가 부분적으로 약간의 반응 가능한 플러스 극적으로 바뀌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애들이 딱 붙어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마이너스 가니까 수직으로 떨어지죠. 떨어질 때 여기는 버티고 여기는 깎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가 마스크로 작용하고 깎여서 이렇게 진행되는 우리가 식각이라고 그러죠. 뭐냐, 얘가 패터닝에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남아있는 PR, 물론 지금 약간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PR이 있다고 친다면 얘가 PR이라고 하는 게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이니까 뭐죠? 불에 타요. 불에 타니까 O2, 애싱이라고 하는 게 태운다는 거거든요. 주로 O2 플라즈마를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유기물을 태웁니다. 태우는 걸 우리가 애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정확히 드라이 애치 장비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스트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남아있는 것들의 찌꺼기 있지, 찌꺼기가 이렇게 찌꺼기. 이 찌꺼기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이런 찌꺼기는 황산, 과산화수소 이 두 가지 섞어준 물질, 뭐 SPM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물질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파티클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안 없애주면 얘네들은 문제가 생기죠. 파티클 떨어지거나 얘네들 때문에 뭐 웨이퍼 증착이 안 돼서 웨이퍼 표면 반응이 안 일어나서 리프팅이 난다. 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서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세정 공정이죠. 그 다음에 다시금 여기가 만약에 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가 부도체. 여기가 부도체면 여기가 도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금 증착을 해줍니다. 네, 증착해주면 이렇게 골이 파져 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평탄화가 필요해지죠. 이거 어떻게 한다? 웨이퍼를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증착을 여기 평판 증착 말고 이거를 우리가 패턴 증착이라고 해요.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가 보시게 된다면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에는 굴곡이 생겼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웨이퍼를 뒤집어서 갈아주는 거리가 CMP 연마 공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바로 한 레이어. 여기가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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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체, 부도체. 이렇게 돼가지고 패턴에 맞는 크기와 물질을 가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서 이제 요거 간단히 볼 수도 있지만 좀 한 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왜 그러냐? 이런 보시게 된다면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정 제품이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미세화된다. 그다음에 3D 만든다. 소자변한다. 네, 이거 있죠. 이세 가지 있죠. 이거는 우리가 제품 개발의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이 공정, 공정 기술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시면 노광 공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얘네가 얼마큼 미세한 것들을 사진을 찍을 수 있지라고 하는 소위 해상도 문제가 생깁니다. 해상도는 제가 내일도 디테일 설명드리겠지만 해상도는 결국에 여기는 뭐냐면은 광원이라고 하는 빛의 파장을 짧게 하고 뭐 렌즈를 크게 하는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해야 돼요. 해상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 얘네가 미세화 되려고 하는데 해상도가 잘 미세하게 됐어요. 근데 얘는 애칭을 해야 돼요. 원래 애칭이 예전에는 요런 정도 진행했을 때 보시면 얘가 요 정도 크기만 했었습니다. 아이고, 조금 더 커. 근데 얘가 그래서 얘가 크게 보자면 요 정도만 애칭했어. 그러니까 요 정도면 넓이 됐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니까 얘가 아주 얇아지고 좁아졌어요. 이게 됐어요. 네. 말하자면 얘네가 요 정도의 마스크를 가지고 여기 깊이 아주 애치해야 됩니다. 이게 애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돼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바로 요거하고 요거의 비율을 우리가 예, 종횡비죠. 그래서 종횡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종횡비 애칭이라고 얘기해서 다른 말로 좀 아시는 분 같겠지만 하프라고 하는데 이게 하이 어스펙트 레이시오 패터닝이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 공정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원인은 해상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바로 고종횡비 엣지처럼 엣지하기가 굉장히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왜냐면 얘가 미세화되니까. 그렇죠. 이 미세화가 됐을 때 공정의 난이도 증가에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게 있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패턴 주특도 요 정도 크기하고 요 정도만 있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얘가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그러겠죠. 근데 얘네는 어떻게 해야 돼? 얘네는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채워주는 게 얘네는 채워주게 되면 물질 만들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채워져. 이렇게 가다 쳐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마진이 있었지. 근데 지금 어떻게 해줘? 얘가 얘 쳐려고 하면 아주 얇은 거, 아주 얇게 뭘 하해야 겨우겨우 채워집니다. 예, 이 아주 얇게 이쪽 이 윗부분이나 옆에 부분이나 아랫부분이나 다 잘 덮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 스텝과 이 스텝과 이 스텝이 다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스텝 커버리지라고 얘기해요. 네, 스택 커버리지. 그래서 요거 여기가 바로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단자 피복성이 약간 위치하긴 하죠. 단자 피복성. 네, 이 스택 커버리지라고 하는 거 만족해 주는 게 공정상의 가장 어려운 방식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우리가 제품 개발했을 때 미세화, 3D, 트랜지스터 소자만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이게 공정상으로 오게 되면은 바로 해상도의 이슈, 이게 노광 공정, 그다음에 고종횡비 애칭이라고 하는 시각 공정, 그다음에 여기 단차 피복성이라고 하는 여기 만들어주는 스택 커버리지 얘기하죠. 이거 여기 패턴 증착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주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해진 이슈가 되고 있다. 요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 공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반도체 공정의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반도체 공정 설명드릴 때 뭘 얘기할 거냐면 해상도가 좋게 해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방식 그 다음에 엣지에서 고중량비 엣지가 되려고 하면 뭘 쓰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단자 회복성이라고 하는 스택 커버리지 복귀는 뭐 어떻게 돼요? 요게 지금 공정의 단위 공정의 개발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실제 반도체 공정이나 관련돼서 뭐 경험들 같은 거 하실 때 요거에 대한 키워드들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다른 분이 주셨네요. 뭐 지금 어떤 분께서 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짙은 초록색 부분 뭐 이게 PR이나 옥시데이션 레이어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쪽에 아주 짙은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뭐 옥시데이션 레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물질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지금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셨던 거는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마스크로 쓰여지는 다른 물질일 수도 있고요. 복잡합니다. 그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 주셨던 부분 제가 특히 엣지가 복잡해지면서 추가적인 레이어들이 막 생겼어요. 저게 이제 포토에 필요할 수도 있고 엣지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양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큰 레이어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거 한 다음에 우리 영상 한번 보면서 좀 요거 했던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실제 반도체 공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전체적으로 반도체 공정을 만드는 방식인데 하이닉스 건데 우리 일단 필요한 막지를 처음에 쭉 증착을 해요. 네, 증착합니다. 그다음에가 PR을 코팅을 쭉 해줍니다. 코팅 해주죠. 그다음에 붙인 다음에 여기 필요한 물질을 사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마스크를 만드는 거죠. 마스크 하나 만들었고 패턴 해준 다음에 엣치를 해줘요. 엣치해주면 PR은 버티고 깎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가 필요 없는 PR을 애쉬과 스트립으로 날려줍니다. 다시금 레이어 하나 바뀌어주고 증착했어요. 증착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클린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가 다시금 필요의 먹지를 또 증착합니다. 폴리실리콘 이런 것들을 증착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뭔가 이제 패턴이 해야겠죠. 그래서 PR 코팅을 다시 하죠. 네, 이게 이제 레이어 하나가 올라간 겁니다. 마스크에서 빛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가 다시금 애칭을 해가지고 깎아줍니다. 다시금 PR 없는 PR 날려줍니다. 계속 쌓이고 이게 인테그레이션 비슷한 거예요. 올라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간 다음에 그때 이온 주입해줘가지고 소자용의 어떤 만들어줍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간단히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드렸죠. 요거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다 PR 마스크로 가려야 돼요. 네, 다 가려야겠죠. 가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PR 마스크에 맞고 우리가 맞아야 될 PR 마스크 아닌 곳만 임플란트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고요. 엣지랑 다르지 않아요. PR만 이온 임플란트 진행한 다음에 이건 총 맞은 거기 때문에 열 처리해줘가지고 이온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자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거 채워준 다음에 굴곡 생기죠. 굴곡은 우리가 CMP로 쭉 연마해줍니다. 네,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금 필요해서 클리닝 공정식 한번 해주고요. 파트클 이온들이 있으니까 클리닝 공정 한번 해주고 다시금 PR 코팅을 합니다. 이게 다시 레이어의 상승인 것이죠. 레이어 상승됐고 PR 코팅 다시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금 또 사진 찍어야겠죠. 레이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맞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엣지해줘야겠죠. 그러면 PR은 버티고 나머지는 깎기. 필요 없는 PR, 애쉬과 스트립을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거의 반복인데 당연히 설계도와 크기들이 달라지긴 하죠. 증착을 위해서 여기를 채워줍니다. 메탈 시비들을 통해 가지고 개피를 해주고 난 다음에 물론 다이오드 CMP를 해야 되지만 그 선택된 거고 다시금 PR 코팅 해줍니다. 네, 또 다시 사진 찍겠죠. 네, 찍은 다음에 또 H해야겠죠. 음,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PR을 이제 H해준 다음에 필요 없는 PR 날려주고 네, 그렇죠. 이렇게는 반복되는 거죠. 보시면 이게 뭐 증착, 포토, H, CMP 이런 거 반복되면서 공정을 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현재의
공정 프로세스다. 근데 그것들이 아주 복잡해져가지고 지금은 거의 900개 조건 정도를 진행해가지고 40개 내외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반도체 직무 이해 쪽으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죠. 지금 이규모 질문 주셨네요. 어닐링은 클리닝이나 이온을 내려주는 과정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어닐링이라고 하는 건 좀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 디퓨전 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디퓨전이라고 하는 거 여기의 정의는 뭐냐면 웨이퍼에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얘가 증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가 여기가 열 처리가 되고 있는 거는 이쪽에 들어가서 바로 열 처리라고 하는 어닐링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얘가 이온 주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확산의 결과물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이온 주입은 지금 이온 임플란트의 이온 빔 건으로 따로 하는 것이고 이 열 처리는 디퓨전 공정에서도 따로 합니다. 네, 그래서 다 포함된 게 아니라 다 단위 단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해 안 되는 것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디퓨전 공정 장비에 대부분 열 처리 장비라고 하는 어닐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리닝 공정은 다 따로따로 되는데 사전 공정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진행되어질 반도체 직무 이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 직무는 뭐 보시면 뭐 전방, 후방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업계 사람들한테 전방, 후방 이런 단어 쓰지 마세요. 듣는 후방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재부품 장비, 소부장도 별로 안 좋아해요. 소재 회사, 부품 회사, 장비 회사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생산을 위주로 급하게 발달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높은 곳이고 여기는 할 거는 되게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이런 부분들을 아실 것 같고 국외 회사, 국내 회사 많이 있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우리가 설명했으니까 쭉 보고 설계, 생산 나눠서 했다고 말씀드렸고 생태계도 말씀드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오늘의 가장 핵심 직무 이해인 것이고요.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직무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2024년 3월 정도에 삼성전자가 직무 개편을 되게 단행을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도에 삼성전자 직무를 보셨던 분하고 이번에 직무를 보신 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의 제가 봤을 때 내부적으로 좀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면 됐지 뭐 이씨 오면 되지 이런 느낌이 이제 아닌 거죠. 이제 하이닉스도 잘 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직무 정의해놨습니다. 무슨 얘기 여러분께서 그 디테일한 직무 정의를 꼭 보시고 자료적으로 쓰셔야 돼요. 네, 그거 이제 제가 엑셀 파일 정리한 것도 보여드릴 거고 할 거니까 일단은 어떻게 업무가 돌아가는지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서는 보시게 되면 제가 이쪽은 조금 좀 덜 설명할게요. 보시면 페미스라고 하는 설계도 있죠. 설계도 해주는 이 직무를 삼성이나 반도체 회사에서는 회로 설계 혹은 시스템 설계 혹은 거기에 들어가주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이런 애들은 다 보다 이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설계해 주는 애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뭐 애플의 설계자들, 시스템 LS의 사업부의 설계자들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거랑 다른 쪽이죠. 제가 주로 할 쪽은 이쪽입니다. 바로 팹이라고 하는 쪽, 이쪽입니다. 네, 그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서 뭔가 페미니스트들이 설계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생산을 진행하는데 생산할 때 크게 보자면 직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정 설계하고 패키지 개발. 여기는 지금 전공정, 후공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기술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구 개발, 설비 기술, 그다음에 설비 이게 기구 개발과 소프트웨어 기술은 여기는 섞입니다. 여기는 이번에 좀 약화되긴 했지만 삼성전자나 아니면 저기 장비 회사의 기구 개발, 장비 개발 쪽인 거죠. 이쪽 분들은 장비 하드웨어 개발도 있고 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발도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개발 쪽인 것이고 주로 설비 기술 직무자가 여러분 아시는 CS를 포함한 메인터넌스 일을 해주는 게 설비 엔지니어, 설비 기술 직무자.
요게 말씀드린 대로 요 공정기술 직무랑 여기 있는 공정개발 직무랑 소부장사죠. 여기까지가 삼성하이닉스 DB 하이텍이에요. 네, 요렇게 이 공정기술 직무자들이 여기 있는 공정개발 직무자들과 미팅을 하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을 개발하는 사람들하고 설비 엔지니어랑 미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업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토 공정이다. 그러면 삼성의 포토 공정 엔지니어랑, 그렇죠? ASML의 공정 엔지니어가 미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 가불의 차이가 좀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래서 뭐 ASML 장비는 뭐 ASML이 거의 갑이랑 마찬가지긴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면서도 어쨌든 그런 형태로 계속 뭐다 업계 내에서 제품사라고 할 수 있는 소자회사죠. 삼성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죠?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장비가 필요하죠. 소재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수보장 회사랑 연계해서 후원을 해야겠죠.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흐름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진행해 볼게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네, 여기까지는 딱 끊어놓고 끊어서 여기가 실제 하나의 정의예요. 필요한 역량 같은 거고 여기가 개발의 절차예요. 보시면 뭐죠? 개발하려면 맨 처음에 설계해야 하잖아요. 설계한 대로 그다음에 초기 개발해야겠죠. 양산해야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런 형태가 하나의 이 업무별의 프로세스, 업무별의 어떤 확산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여기 여러분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직무가 바로 평가 및 분석 직무도 있죠. 이것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분이라고 해서 평가 및 분석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나는 삼성과 하이닉스 들어가서 이직 안 할 거야. 난 그냥 회사에 계속 다닐 거야. 라고 하시면은 평분 괜찮아요. 네. 평분은 그 엔지니어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직접 부수라고 안 그래요. 직접 개발이 아니에요. 네. 평분은 뭐냐? 그 데이터를 측정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평가 및 분석 업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테스트 기술, 대표적인 딴 부서가 뭐가 있냐? 바로 품질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런 팀들이 있어요. 이런 팀들은 자기가 설비나 공정이 없어요. 자기가 맞는 레이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냐? 어떤 제품, 이번에 D램에 11C, 뭐 D램에 1B가 나오는데 그 제품에 무슨 품질상 하자가 생겼어요. 근데 봤더니 그거는 공정 엔지니어 문제도 아니고 설계 문제도 아니고 다 문제야. 다 이리로 와보세요. 품질이 생겼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약간 쉽게 말해서 약간 내부 임직원들을 쪼는 형태의 사람들이죠.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얘네 단점 뭐냐? 이직이 좀 어려워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예. 그래서 품질 직무자들이나 테스트 이면에 이건 뭐죠? 각 회사에 굉장히 오리엔티드 있어요. 예. 아무리 같은 디램 만들어도요. 그다음에 규격화되어 있다 그러더라도 삼성과 하이닉스의 평가 및 분석 직무는 거기 내부의 시스템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품질 쪽의 엔지니어 쪽은 직접 개발은 아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 많이 하죠? 교대 근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덜 하긴 해. 덜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제 재직자나 혹시 회사 생활을 해보신 건 알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저도 이제 공정 개발할 때도 교대 근무 하거든요. 근데 교대 근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뭐가 있냐면 주로 여러분들 공정기술 엔지니어들은 변형 교대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4주 3교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4주 3교대는 여러분 대졸자들은 거의 많이 안 합니다. 물론 이제 CS 엔지니어들은 하죠. 소부장의 CS 엔지니어 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봤을 때 삼성에 대졸자로 들어가서 주로 변형교대를 많이 해요. 변형교대는 뭐냐면은 이렇게 일주일 오피스를 쭉 8시 출근하다가 한 번 정도를 수인 근무라고 하는 오후 근무를 써요. 그럼 좋죠. 왜냐면 일단 오후에 물론 늦게까지 있긴 하지만 뭐 평일에 한 번 늦잠 자고 난 다음에 오후 2시 출근하거든요. 이렇게. 그게 스윙 근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 반 근무를 사요. 네, 그걸 이거 GUI라고 얘기해요. 이 GUI가 뭐
이걸 스윙이라고 그러고 뭐 데이 근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GI의 약자가 뭐냐 그레이브 야드 무덤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 얘기하는데 약자가 누군지 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일주일 정도 씁니다. 네, 요거는 거의 루틴에 돌아가요. 그래서 보통 한 대리 좀 넘어설 정도까지, 그러니까 30대 남자분들을 보자면은 30대 중반 정도까지 반금을 대면서 네, 뭐 가끔 더될 수도 있지만 네, 그거 돼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이런 변형부대 많이 합니다. 이거 왜냐면 반도체 라인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해요. 사주상교대는 특별히 뭐 삼성 IS의 아주 라인에서 3교대 하는 친구들은 많진 않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외려 네, 하여튼 하이닉스 좀 더 많다는 얘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정확히 확인 못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교대 근무가 하여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저도 변형교대 주로 했었었는데 일단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몸 상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3교대 근무의 장점도 있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장점 혹시라도.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회사 붙은 것도 있겠지만 매력적인 회사가 3교대 근무하라고 막 얘기했어요. 아, 그죠. 여행 가기 좋아요. 아, 좋은 얘기입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네, 체인이 정확하네요. 낭만적입니다. 여행 가기 좋습니다. 왜냐면 3일 쉬고 뭐 이렇게 4일 근무하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박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추가 근무가 없어요. 네, 야간 근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지금은 진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심하게 사고 쳤어. 그 미안해서 남아있는 경우 말고는 대부분 야간 근무라. 네. 그다음에 수당이 야간 근무 수당이 있겠죠. 그다음에 저는 가장 큰 게 있습니다. 네, 상사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위에 좀 올라가게 되면 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그래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걸 뭐 이거 삼겹살 안 좋은 거는 이러한 하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여러분들 특히 예를 들면 저도 그 변형구 됐을 때 GI 야간 근무 끝난 다음에요. 거기 같이 동료들이랑 스키 타러 갔어요. 왜냐면 이제 아침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삼성에서 있으면 지산 리조트 가깝거든요. 그럼 거기로 1시간이면 가요. 그럼 아무도 리프트에 없어요. 아침부터 새벽 내내 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의 어떤 라이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래 하면 뭐 몸도 안 좋아지는 거 맞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때까지 안 합니다. 주로 이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취업 전선에 있었을 때 상교대 막 눈에 띄기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굳이. 네, 그건 여러분께 좀 지양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장단점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보자면 평가의 분석은 확실히 덜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요 사람들은 직접 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으면 이거예요. 평가인 분석 직무자들이 수부장으로 이직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평가인 분석했던 이 사람들이 다른 쪽의 회사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주로 결국에 뭐냐? 직접 개발했던 노하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 해결은 데이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분석은 가능해. 근데 그거를 실제 해주는 거는 엔지니어의 노하우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직접 개발한다고 얘기하는 여기 써 있는 거 있죠? 공정 설계, 공정 기술, 설비 기술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 직무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갈 곳은 많고 할 일은 많아요. 네,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본인 선택이니까 제가 뭐 좋다 말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업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평가의 분석 다 있어요. 왜냐하면 회로 설계도 품질 이슈가 생기겠지. 그렇죠. 예를 들면 공정 설계에도 뭐가 생기겠어요? 이런 것들. 트랜지스터 문제 생겼다. 캐피시터 문제 생겼다. 이런 것들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평가하면서 항상 있습니다. 테스트도 해야 되고, 네, 수정도 해야 되고. 공정 기술도 많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얘네들 평가 분석은 다보다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거죠. 문제를 분석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쪽이 가깝습니다. 약간 그런 쪽이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남들 시키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런데 그건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해서 그게 다 중요한 일이죠. 회사에서는. 그런 형태가 일이 좀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평가 분석 직무가 있다고 얘기했고 하여튼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자면은 계속적으로 궁금한 사항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직접 개발 업무에게 말씀드리면 D1B에서 D1C로 우리가 새롭게 제품 개발이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레이어가 쭉 있겠죠.
각 레이어 담당자들이 쭉 있죠. 그게 바로 공정 설계 직무자들이에요. 공정 설계 직무자는 연구소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 TD라고 불려요. TD. TD. 테크놀 여기 약자 다 있어요. 테크놀로지 앤 디벨롭먼트 어디 갔냐? 여기 있죠. 테크놀로지 앤 디벨롭먼트.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냐? 여기서 D램 TD, 플래시 TD, 로직 TD. 삼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TD 팀들이 있어요. 걔네가 뭐겠어요?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페올 중간 나눠져 있어요. 매울도 있어요. 배울 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이게 레이어마다 여기가 이제 PL급들이라는 구조급들이 있고 여기서 이게 스텝이 있어요. 너는 어디 담당자? 너 트랜지스터? 이게 제일 중요해. 트랜지스터 크죠? 이거는 사람이 많고 예를 들면 뭐 메탈 라인 담당자, 어디 뭐 빛라인 담당자 이렇게 레이어 담당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한 층을 만들어줍니다. 네. 아, 네. 지금 DM 주신 분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릴게요. 보시게 된다면 요게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요거 한 레이어 담당 하시는 분이 이제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어 담당자는 어떻게 연결되죠? 여기에 진행되는 8대 공정에 연결되어 있겠죠. 이렇게 8대 공정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8대 공정이 이렇게 이번에 여기 제품은요. 이 레이어 이 CD는요 이번에 20나노짜리 하셔야 되고요. 요거 스펙이 플러스 마이너스 1.2 0.6입니다 라고 돼 있죠. 요 스텝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얘네의 메탈 라인 두께가요. 얘가 2000옴스트롱이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구현해 주는 게 공정 기술 담당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정기술 담당자들은 이게 TD하고 제가 이제 했던 게 공정개발실인데 공정개발실도 D램 공정개발실, 플래시 공정개발실, 로직 공정개발실 나눠져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럼 거기에 레시피가 9개가 쭉 돼 있죠. 900개가 쭉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A 레시피, B 레시피, C 레시피 쭉 있어요. 그러면 얘가 D1B에서 D1C로 개발이 진행되죠. 그럼 얘를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바꿀 거냐, 새롭게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개발을 해야 돼요. 이 개발할 때 어떻게 되냐? 이거가 직원에게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소재, 부품, 장비사랑 미팅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번에 우리가 D1C의 개발을 진행하는데요. 여기 기존의 설비 A라는 설비 있죠? 이거 대비해서 A-로 바꾸든지 B로 해가지고 이 설비에 대해서 공동으로 개발합시다. 조인트 디벨롭먼트 프로젝트, 조인트 이벨리에이션 프로젝트. 요거를 진행합시다라고 해서 장비사나 소재사랑 평가나 개발 관련된 계약을 맺어요. 네, 그러면 그때 공정개발 엔지니어가 평가를 하겠죠. 이게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1년 농사인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평가하는 게 만만치가 않죠. 왜냐면 그때 미티해주는 조건도 만들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요. 그게 수율 문제도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엔지니어는 뭐 하는 거냐? 여기서 공정기술 엔지니어에서 뭐 하는 거냐? 기존에 이렇게 평가 조건이었던 거. 엔지니어 인폼 노트라고 하는 조건을 엔지니어 컨폼 노트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는 게 공정 기술을 하는 사람들의 지상의 과제입니다. 항상. 네, 이거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정개발팀에서 만들면 이걸 가지고 양산이 그대로 받잖아요. 그럼 양산의 기존의 조건이 EIM이고 바뀌는 조건이 ECM이잖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다시금 수율을 만들고 워킹라인을 만드는 게 공정기술 엔지니어가 항상 하는 일이에요. 네, 알겠죠? 레시피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레시피 바꿀 때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죠. PV는 NRT가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정 개발이 있고 그때의 설비를 만들 때 특히 여러분 설비 기술 쪽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설비 8계통 관련된 거는 꼭 다시금 찾아보세요. 네, 설립 8계통 뭐 체결, 뭐 공학, 뭐 전장 뭐 이런 몇 개씩 있어요. 소위 기계과나 전자과에서 배워주는 형태의 기계장치를 다루는 8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보시면 필요합니다. CS 관심 많으시거나 설비 기술 관심 많으신 분은 8계통을 꼭 보세요. 이해돼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뭐가 된다? 얘네가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다가 뭐가 나오는데 바로 소위 워킹 다이가 나와요. 워킹 다이. 하나가 동작하는 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바로 양산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워킹다이가 나와서 이게 옛날에는 워킹다이 나온 다음에 이게 개발은 손 뗐거든요.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근데 이제 너무나도 개발이 어려지다 보니까 니네가 수율 책임져 20%까지 해가지고 수율 20%까지 보게 되는 거 통상적으로 개발 콜은 뭐냐면 여기서 워킹다이 나왔네라고 하는 게 개발 콜이에요. 개발 퀄리피케이션. 여러분들 요즘에 뭐 HBM 콜 이런 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도 콜 테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워킹 다이가 검증됐네요. 라고 하는 게 개발 QA. 이걸 해주는 게 이게 요거 뭐 하는 거 이게 평가 및 분석 사람들이 이런 절차들을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신문기사 보시면 이번에 뭐 글로벌 최초로 이걸 개발했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거 나오는 거에 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절차는 품질의 글로벌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분해서 해줍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TD의 3분의 1 정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바로 PA로 갑니다. PA가 뭐냐면 나와 있어요. 프로세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같은 일이에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냐? 워킹 다이에서부터 수요 20%까지 쭉 올려주는 애들을 우리가 PA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TD, PA, Y, 혹은 PI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들은 다 뭐냐면 공정 설계 직무자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뭐죠? 연구소도 있어요. 연구소도 있지만은 제조기술 담당도 있죠. 예, 그게 다 뭐예요? 그때그때 수율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연구소도 있고 제조기술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공정 설계 직무자들이 요 일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패키지 개발도 거의 유사해요. 패키지 개발도 패키지 PA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가 보시게 된다면, 네, 동일하게 보겠습니까? 여기는 얘는 이렇게 수율을 계속 옮겨줘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 패키지 저기 뭐냐 공정기술 직무자들 뭐 하겠습니까? 요 레시피를 어떻게 해야 돼? 레시피를 양산에 익어내야겠죠. 레시피를 그걸 받는 건 뭐겠어요? 연구소에 있는 CVD 엔지니어하고 기술팀, 제조 기술에 있는 양산 쪽에 있는 기술 엔지니어가 미팅을 하죠. 그래서 이런 레시피를 만들어줬습니다.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엔 런 트레이스라고 하는 여기가 수율 안정화 한다면 수율 안정화 될 때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런이라고 그래요. 락, 웨이퍼, 상자. 네, 그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런 트레이스를 해주는 거가 이거 스펙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 수율 올려가면 이걸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랏에 나오는 웹 데이터 요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예, 공정기술 직무자들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런 트레이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써요. 이번 몇 번 낫에 뭐 문제 생겼다. 이거 파티클 많이 나왔는데 디펙 많이 발견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가 아까 여러분께서 어떤 분께서 질문하셨죠? 수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던 분이 있어요. 수율을 올린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YE나 PIE라는 데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PI란 직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인데 이 사람들이 약간의 탐정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팔당운동 쭉 진행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디펙 다 발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거 아닙니다. 얘기하죠. 우리는 범인이 아니에요.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 디펙을 보고 요거는 이 법인이네라고 밝혀줘서 범인을 찾아내는 사람이 PI에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다들 자기 거 아니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아닙니다. 얘기할 거잖아요. 그거가 명확히 구별해줘서 수율을 올려주는 거에 담당하는 쪽이 이쪽 이 내부에 PI라는 직무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8대 공정 있을 때 내가 8대 공정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들고 나 직접 개발하기 싫어요. 내 화학반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가끔씩 이쪽으로 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왜냐면 어쨌든 문제 생기는 걸 가지고 이 문제가 어딘지 알아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월팀에다 칼을 꽂는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피해 가면 이 사람이 여기 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사이좋게 수위를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쪽이 있습니다. 네.
런트레이스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